이번 시간에는 제41회 42회 요양보호사 시험에 출제된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총 38문제로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인권, 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및 자기개발, 의사소통,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문제를 읽어드린 후 3초 후 정답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순발력이 향상된다. 2. 면역 능력이 향상된다. 3. 질병 회복 속도가 빠르다. 4.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향상된다. 5.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 정답은 5번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입니다. 노인의 신체적 특성에는 세포의 노화, 면역 능력의 저하, 잔존 능력의 저하, 회복 능력의 저하, 비가역적 진행이 있으며 비가역 진행은 노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진행성 과정이며 인간의 노력으로 노화의 진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1. 영양보조제에 의존한다. 2. 혼자 보내는 시간을 늘린다. 3.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4. 가공식품 위주로 식단을 구성한다. 5. 매시간 고강도 운동으로 체력을 증진한다. 정답은 3번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입니다.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으로 노인의 신체와 활동에 맞게 영양분을 섭취하고 적절한 운동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신감과 역할이 상실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뇌에 자극을 주어 기억력과 인지력을 유지하며 자신에게 맞는 음식과 영양보조식품을 섭취하고 고혈압, 당뇨, 비만, 그 밖의 질병 유무를 확인을 위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적부조제도는 1. 국민연금제도 2. 고용보험제도 3. 국민건강보험제도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정답은 4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야간 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2.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이다. 3.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4.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5.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장한다. 정답은 4번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입니다. 주야간 보호는 재가급여에 해당되며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으로 구분되며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원 조달 및 비용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로 관리한다. 2.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다. 3.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한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비용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지급한다. 5.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부담한다. 정답은 2번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다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로 관리하며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비용을 장기요양사업자에 지급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재원은 국가 20%, 본인부담 15%에서 20% 부담합니다.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상자의 상태 변화와 약 복용 여부를 파악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1. 옹호자 2. 관찰자 3. 중개자 4. 정보전달자 5. 동기유발자. 정답은 3번 관찰자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역할 중 관찰자는 맥박, 호흡, 체온, 혈압 등의 변화와 투약 여부, 질병의 변화에 대한 증상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까지 관찰해야 합니다. 옹호자는 학대를 당하거나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위해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정보전달자는 대상자의 신체, 심리에 관한 정보를 가족, 시설장 또는 관리책 임자, 간호사, 의료기관의 의료진에게 전달하고 동기유발자는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며 지지해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 세탁 2. 체위 변경 3. 편지 대필 4. 병원 동행 5. 의사소통 도움. 정답은 1번 세탁입니다. 일상생활 지원은 대상자 개인의 일상과 관련된 서비스로 식사 준비,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에 해당됩니다. 다음 상황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대상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함,
시설 방문을 왔다며 외부인이 대상자의 방에 불쑥 들어와 사진을 찍고 나감. 1. 차별받지 않을 권리. 2.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3.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5.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정답은 3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입니다.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입소 노인의 개인적 사생활이 농담이나 흥미거리로 다루어져서도 안 되고, 입소 노인이 원할 때 정보통신기기, 유무선 전화기 등의 사용, 우편물수 발신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 일방적으로 전기와 수도를 끊어 대상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1. 자기방임. 2. 경제적 학대. 3. 정서적 학대. 4. 신체적 학대. 5. 언어적 학대. 정답은 4번 신체적 학대입니다. 신체적 학대는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가두어서는 안 되며, 신체 억압, 약물을 사용하여 신체를 통제하는 행위, 원하지 않는 노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성희롱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 성적 관계 회유. 1. 시각적 성희롱. 2. 언어적 성희롱. 3. 육체적 성희롱. 4. 사회적 성희롱. 5. 위계적 성희롱. 정답은 2번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언어적 행위에는 음란한 농담, 성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등이며, 육체적 행위는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 접촉,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이며, 시각적 행위로는 음란한 사진, 그림 등을 보여주는 행위,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요양보호사가 고용기관으로부터 업무상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은 1. 고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묵인한다. 2.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 3. 대상자의 가족에게 해결해달라고 요청한다.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구제 방법을 알아본다. 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법적 처리 방안을 알아본다. 정답은 2번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입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침해 관한 상담 및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와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2. 계획된 것보다 시간을 늘려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대상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달리한다. 4. 대상자 부재 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메모를 남긴다. 5. 타 직종과의 협력보다 업무의 신속성을 중요시한다. 정답은 1번 대상자와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함께하는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1.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였다. 2. 자신의 건강관리보다 업무 성과를 우선하였다. 3. 장기 이용 대상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주었다. 4. 근무 시간을 변경하여 제공한 후 시설장에게 보고하였다. 5. 의사소통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정답은 1번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였다입니다. 요양보호사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하며,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강관리, 복장 및 외모 관리 등을 포함하여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할인하거나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며, 사정이 있어 늦거나 방문일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해야 하고, 대상자와 개민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동료 요양보호사가 개인적인 용무가 있을 때마다 서비스를 대신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다. 1. 고민해보겠다고 하며 대답을 피한다. 2. 직업윤리에 위배된다며 거절한다. 3. 다른 동료 요양보호사를 연결해준다. 4.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별도의 수고비를 요구한다. 5. 개인 용무가 있을 때마다 서로의 부탁을 들어주자고 한다. 정답은 2번 직업윤리에 위배된다며 거절한다입니다. 요양보호사는 타인의 근무를 대신하거나 자신의 근무를 대신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낡은 휠체어를 바꾸고 싶은데 형편이 어렵다고 호소한다. 1. 직접 구입해 가져다 준다. 2. 휠체어를 대여해주고 사례금을 받는다. 3.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한다. 4. 다른 대상자가 사용 중인 휠체어를 가져다 준다. 5. 평소 알고 있는 업체에서 구매하도록 권유한다. 정답은 3번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한다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복지용구를 직접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대상자의 체위를 변경하다가 손목을 삐어 통증이 있을 때 초기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목을 강하게 털어준다. 2. 손목을 심장보다 낮게 한다. 3. 손목 부위에 압박붕대를 감아준다. 4. 손상 직후 손목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5. 손목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스트레칭한다. 정답은 3번 손목 부위에 압박붕대를 감아준다입니다. 초기 치료는 손상 후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치료하고 휴식은 외상을 조절하고 추가적인 조직 손상을 막기 위해서 필요하며 냉찜질은 통증과 간격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얼음 주머니는 이 시간마다 20에서 30분씩 하는 것이 좋고 압박은 손상 부위에 축적되어 있는 부종을 조절하고 원하지 않은 움직임을 줄이며 통증을 줄여주며 올리기는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는 것은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리는데 도움을 주어 부종을 줄여줍니다. 요양보호사의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잠복 결핵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2. 3개월마다 결핵 진단 검사를 받는다. 3. 결핵 대상자가 입었던 옷은 소각한다. 4. 결핵 대상자를 돌보기 전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한다. 5.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다. 정답은 5번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다입니다. 결핵균에 감염된 사람이 대화,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때 결핵균이 섞인 미세한 가래 방울이 일시적으로 공기 중에 떠있게 되는데 주위 사람들이 숨을 들이쉴 때 그 공기와 함께 폐 속으로 들어가 감염되므로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보호장구인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몸에 감염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사용한 침구는 찬물로 세탁한다. 2. 가려운 부위에만 연고를 도포한다. 3. 아침에 약을 바르고 잠자기 전에 씻어낸다. 4. 감염 부위를 만져서 열감이 있는지 확인한다. 5. 대상자의 동거 가족은 증상이 없어도 함께 치료받게 한다. 정답은 5번 대상자의 동거 가족은 증상이 없어도 함께 치료받게 한다입니다. 옴진드기는 더운 기온에서 움직임이 활발해 여름철에 옴 발생이 많고 침구류를 뜨거운 물로 10에서 20분간 세탁한 후 건조하고 세탁이 어려운 것은 3일간 햇볕을 쬐도록 널거나 다리미로 달인 후 사용하며 처방받은 도포용 약재를 저녁에 목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골고루 바르고 아침에 씻어내며 옴에 걸린 대상자와의 직접 접촉을 피하고 대상자는 물론 같이 사는 가족이나 동거인, 요양보호사 등 대상자와 접촉을 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동시에 치료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의 보험자로 옳은 것은 1. 시군구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전국민 4. 보건복지부 5.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정답은 2번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조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분리하여 고지한다. 2. 국가지원금은 60에서 65%이다. 3. 본인 일부 부담금은 15에서 20%이다. 4.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법정 본인 부담금의 80%를 경감한다. 5. 비급여 항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정답은 3번 본인 일부 부담금은 15에서 20%이다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고지하고 독립회계로 운영하며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부담하고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법정 본인 부담금의 40에서 60%를 경감하여 줍니다. 인구 고령화와 노인복지 개념으로 잘못된 것은 1. 노인 인구가 증가한 원인 중 하나는 보건의료 기술의 발전이다. 2.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3.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 이상인 국가를 초고령 사회라 한다. 4. 우리나라는 2018년에 고령 사회가 되었다. 5.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 이상 14% 미만인 국가를 고령 사회라 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 이상 14% 미만인 국가를 고령화 사회라 합니다. 고령 사회의 구분은 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 이상 14% 미만인 국가, 고령 사회는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 이상 20% 미만인 국가, 초고령 사회는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 이상인 국가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 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 또는 가족과 의견이 상충될 시에는 서비스를 중단한다. 2. 대상자를 상호 대등한 관계로 대한다. 3. 혈압 측정, 관장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4.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요구한다. 5. 계획되지 않은 추가 서비스도 제공한다. 정답은 2번 대상자를 상호 대등한 관계로 대한다입니다. 가족과의 의견이 상충될 시 마찰을 피하고 시설장에게 보고하며 모든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단, 경구약 및 외용약은 제외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책임을 준수한 경우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사적 생활을 동료에게 이야기한다. 2. 복지용구를 알선해준다. 3.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지 않는다. 4. 많은 업무를 비효율적으로 수행한다. 5. 부득이한 경우 시설장에게 알리지 않고 결근한다. 정답은 3번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지 않는다입니다. 노인학대 유형과 학대 행위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 성적 학대, 와상 대상자의 체위 변경을 태만히 한다. 2. 정서적 학대, 아픈 노인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3. 정서적 학대,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4. 경제적 학대,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다. 5. 자기 방임, 가출해도 찾지 않는다. 정답은 3번 정서적 학대,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입니다. 와상 대상자의 체위 변경을 태만히 한 경우와 아픈 노인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는 방임이며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다와 가출해도 찾지 않는다는 유기입니다. 시설 생활 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시설은 저하된 신체 기능을 고려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채광 조명 소음, 청소 상태 등을 점검해야 한다. 목욕 세탁 등 노인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4.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5. 신체 구족을 받지 않을 권리. 정답은 3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입니다.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고 소방기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비상 상황에 대비한 비상연락장치, 비상벨 등을 필요한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여 돌봄 및 생활지원 계획을 수립하며 서비스 변경 요청 시 그 의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노인윤리강령은 1.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2.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3.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4.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정답은 5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입니다. 모든 서비스의 내용이 사전에 설명되며 강요나 강압이 아닌 자유선택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고 노인 개인 물품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머리 모양, 의복 등을 선택,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 학대의 유형은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다. 노인 부양을 전제로 재산을 증여받았으나 이행하지 않는다.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1. 경제적 학대. 2. 방임. 3. 신체적 학대. 4. 유기. 5. 정서적 학대. 정답은 1번 경제적 학대입니다.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와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내용들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옳은 것은 노인학대 신고 접수, 신고된 학대 사례 관리 절차 지원,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1. 경찰서. 2. 관할구청. 3. 노인보호전문기관. 4. 보건복지부. 5.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답은 3번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 접수, 신고된 시설학대 사례의 확인 개입, 시설의 학대 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 학대 사례에 대한 사례 관리 절차 지원 등을 합니다. 치매 초기 상담 및 치매 카페 운영,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서비스 제공 기관 간 연계 사업을 하는 것은 1.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2. 치매 안심센터. 3. 노인복지관. 4. 양로시설. 5. 치매 가족 지원 서비스. 정답은 2번 치매 안심센터입니다. 사업 내용으로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 검진, 치매 환자의 등록 관리, 치매의 예방 교육 및 홍보, 치매 환자 가족 지원 사업, 성년 후 견제 이용 지원 사업, 치매 예방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등입니다. 다음 중 수근관 증후군의 증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손의 감각 이상, 저린 감각, 통증, 근력 약화가 특징이다. 2. 엄지손가락의 반쪽 부위와 둘째, 셋째, 넷째 손가락과 이와 연결된 손바닥 피부의 감각이 둔해진다. 3. 손목을 지나치게 손등 방향으로 힘을 주어 펼 때 악화된다. 4. 엄지손가락의 운동 기능 장애로 물건을 자주 떨어뜨린다. 5. 밤에 통증이 악화되며 손을 털면
일시적으로 증상이 완화된다. 정답은 3번 손목을 지나치게 손등 방향으로 힘을 주어 펼 때 악화된다입니다. 손목 통증 증상으로 옳은 것은 손등 방향이 아닌 손바닥 방향으로 힘을 주어 펼 때 악화됩니다.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와 접촉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와 접촉 시 즉시 격리 치료를 받는다. 2. 2주에서 한개월 이후 반드시 엑스레이 검진을 받는다. 3. 대상자, 동거 가족, 요양보호사 모두 동시에 치료받는다. 4. 직접 접촉에 의한 감염이므로 장갑만 착용해도 된다. 5. 대상자가 사용한 휴지는 땅에 묻는다. 정답은 2번 2주에서 한개월 이후 반드시 엑스레이 검진을 받는다입니다. 결핵은 결핵균에 의한 공기를 통한 감염 질환으로 결핵에 걸린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 증상이 나타날 경우 반드시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보호장구인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결핵균은 건조한 상태에서도 오랫동안 살 수 있고 강한 산이나 알칼리에도 잘 견디는 특성이 있으나 햇빛에 약해서 직사광선을 쪼이면 수분 내의 죽음으로 침구 등을 일광소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노인의 심리적 특징 중 어디에 해당되는가? 자신에게 익숙한 태도나 방법을 고수한다. 도전적인 일을 꺼려한다. 융통성이 없다. 1. 내향성의 증가. 2. 조심성의 증가. 3. 애착심의 증가. 4. 경직성의 증가. 5. 의존성의 증가. 정답은 4번 경직성의 증가입니다. 경직성의 증가는 자신에게 익숙한 태도나 방법을 고수하며 도전적인 일을 꺼려하고 융통성이 없어지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며 새로운 기구를 사용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데에 저항합니다. 약타기와 같은 대상자의 업무 대행 시 요양보호사의 태도로 옳은 것은 1. 대행 경비에 서비스 비용을 추가하여 요구한다. 2. 대상자가 확인을 요구할 경우 업무 담당자를 연계하여 준다. 3. 업무 대행 중 자신의 사적인 업무를 병행한다. 4. 불만족하여 재요 청신은 정중히 거절한다. 5. 업무 대행 후 처리 결과만 전달한다. 정답은 2번 대상자가 확인을 요구할 경우 업무 담당자를 연계하여 준다입니다. 다음과 같은 의사소통 방법으로 대화를 해야 하는 대상자는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몸짓, 손짓을 이용해 천천히 상대의 속도에 맞추어 이야기한다.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하여 이해를 돕는다. 1. 청각장애 2. 시각장애 3. 언어장애 4. 이해력장애 5. 진압력장애. 정답은 4번 이해력장애입니다. 치매로 인한 판단력, 이해력장애는 발생한 일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여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쾌감을 주는 언어를 쓰거나 아이처럼 취급하여 반말을 하지 않고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하며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합니다. 진압력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대화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킨다. 2. 대상자를 일관성 있게 대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대한다. 3.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인다. 4. 주의사항을 그림이나 문자로 적어서 제시한다. 5.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한다. 정답은 2번 대상자를 일관성 있게 대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대한다입니다. 치매로 인한 진압력장애는 시간, 장소, 환경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에 이상이 생긴 상태로 치매, 의식장애, 낮은 지능 등이 원인입니다. 대상자와 대화 시 일관성 있게 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대상자의 등급에 따른 월 한도 금액 본인 부담률, 급여의 종류와 횟수 등 대상자와 가족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안내서는 1.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2. 장기요양 인정서 3. 모니터링 기록표 4. 요양보호 기록지 5. 서비스 제공 계획서. 정답은 1번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장기요양 인정서와 함께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발급받게 되며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는 대상자의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단에서 제시하는 급여의 종류와 횟수, 이에 따른 비용이 기재되어 있어 대상자 및 가족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해하고 이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및 근로시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2. 근로계약서에는 취업의 장소와 업무가 명시되어야 한다. 3. 근로계약서에는 취업규칙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4. 근로계약서에는 종사자가 근무했던 회사가 기재되어야 한다. 5.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조건의 계약은 무효이다. 정답은 4번 근로계약서에는 종사자가 근무했던 회사가 기재되어야 한다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으로 임금 및 근로시간,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취업규칙 내용 등으로 종사자가 근무했던 회사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 며느리가 들어온 후 아들과도 사이가 멀어졌어. 친척들한테 말해도 며느리 편만 들어서 속상해. 요양보호사 1. 아들에게 대상자의 마음 상태를 알려준다. 2. 옳고 그름에 대해 판단하여 말한다. 3.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이해시켜준다. 4. 이야기를 들어주되 가족관계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 5.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한다. 정답은 4번 이야기를 들어주되 가족관계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입니다. 정서지원 서비스 중 대상자가 아들과 며느리 이야기, 집안 사람들에 대한 험담을 할 경우 대처 방안으로 대상자 이야기를 들어주되 옳고 그름에 대해 판단하지 않으며 대상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되 가족관계에 깊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